올해 수능 어려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이 좀 어려웠고 어떻게 공부했어야 되는지 데이터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등급 컷만 봐도 어려운 건 바로 짐작이 되죠. 작년 수능이 변별이 되게 잘 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1등급 실력을 가지면 90점대 이상이 좀 잘 나오고 등급대별로 자기 실력에 맞게 점수가 나왔다면 올해 등급 컷은 말 그대로 어려운 대로 80점대가 1등급 컷이죠. 심지어 2등급 컷도 70점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등급 컷만 봤을 때 5점에서 7점 정도 작년보다 하락하긴 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느낌이 작년 수능은 등급대별에 맞게끔 자기 실력에 맞게 체감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다 할만한데 2등급 풀만한데죠. 3등급 좀 어려운데 자기 실력에 맞게끔 체감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올해 시험은 진짜 최상위 독해력을 좀 제대로 잘 갖춘 친구들은 쉽진 않았지만 어려웠지만 풀고 나서 채점할 때도 점수도 잘 나왔고 할만한데라는 느낌을 가졌다면 원래 2등급 정도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2등급 실력을 갖춘 친구들부터 3등급까지 하나같이 다 어려운 일정 정도의 수준의 독해력이나 국어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뭔가 와르르 무너지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단지 제 체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로 한번 좀 살펴보면 정답률 정보거든요. 독서 문학. 앞에 독서로는 좀 제외했습니다. 데이터를 어려운 것들은 좀 빨간색이 진하게, 쉬운 것은 파란색으로 색으로 좀 명확히 보이게끔 형상한 건데 당연히 작년보다 올해가 수능이 어려웠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붉긴 하죠. 일단 그 점을 좀 더 떠나서 보면 쉬운 거는 좀 쉽게끔 확 맞추고 어려운 건 확 어렵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완전히 주는 느낌의 지문이 있다면 좀 어려운 느낌의 지문이 있고 되게 지문별로 어떤 거는 확실히 확 점수를 가져가고 어떤 건 좀 어렵고, 그러니까 2등급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확 맞추고 3등급이면 이건 틀리지만 나머지 맞추고 지문별로 쉽고 어렵고가 좀 뚜렷이 좀 체감이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면 올해는 뭔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긴 했습니다. 물론 조금 쉽기도 한 쉬운 문제 세트도 있긴 했지만 뭔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독해가 돼야 다 맞추고 아니면 막 숭숭 좀 틀리게 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작년 수능은 상, 중, 하가 좀 적절히 분배된 그런 지문을 푸는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좀 어려워. 다음 것도 좀 어려워. 이제 좀 넘어가는 지문이 나와야 되는데 더 어려워. 계속 어려운 지문이 좀 쏟아지는, 막 킬러까지는 느낌까지는 안 들더라도 계속 좀 머리를 스트레스를 주는, 실제로 정답률도 일정 정도 깊이 이상, 상 이상의 독해가 그래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결론은 적당선이 아니라 연계로 어느 정도 비비고 문제풀이 스킬이나 양치기로 어느 정도 비비고 요령 이런 걸로 절대 되지 않고 진짜 본질적인 피지컬, 독해력을 상수중, 상위권 수준까지 쌓았으면 그러면 무난히 잘 넘어왔을 거고, 그 정도 수준의 본질적인 독해력을 쌓지 못했다면 아무리 연계고 뭐고 뭘 한다고 해도 좀 2등급부터는 크게 요동칠 만한 그런 본질적인 독해력이 필요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실력이라는 게 본질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잖아요. 결국 진짜 본질적인 피지컬을 키워야만 잘 보일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다시 도전을 해본던가 아니면 올해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이죠. 독해력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야겠죠. 근데 이 독해력이라는 게 좀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이게 좀 막연하죠.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독해력? 머리빨 아님? 재능빨 아님? 여기서 그나마 좀 양보한다고 해도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은 애들 못 이기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도 표시해놨지만 이게 차지하는 비중 엄청나게 큽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수강생 중에서도 진짜 엄청 열심히 해도 잘 오르지 않는 친구들도 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면 공부할 의미가 없잖아요. 전 영상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흔히 말하는 노베이스에서 1등급까지 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훨씬 많지 않을까요? 심지어 이건 제 자랑이긴 한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종강 때 편지 써준 친구를 예를 들어 썼는데 이 친구가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성적표 나오고 진짜 이 똑같은 친구 이름도 얘기하고 싶은데 카톡을 보내줬더라고요. 성적표랑 함께 1등급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전에 모의고사가 64점이었대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할 때 2간 모의고사 막 89점까지 찍었었는데 수능에서 1등급, 그리고 카톡으로 1등급 받았다고 이렇게 감사하게 연락을 줬습니다. 앞자리에서 엄청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오르는 게 가능하죠. 물론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올린 겁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독해력이라는 게 왜 해도 안 오르고 유전자라는 생각이 들까라고 하면 이게 글을 읽고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는 게 그게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죠.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나 공식이나 풀이 과정이 있다면 좀 눈에 보이고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다가 있는데 그런 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그 막연한 걸 내가 스스로 보이게끔 만들어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서 홍보할 때도 판서를 되게 강조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뭘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생각을 문장으로 좀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출 분석하고 다양한 선생님의 커리큘럼이든 다양한 공부 방법 다 좋아요. 근데 특히 오답 정리하실 때, 지문 분석을 하실 때 내가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문장으로 써서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나는 지문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해설지를 읽어보니까 나는 이 지문에서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문장이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실제로는 다른 의미였구나. 이걸 계속 구체적으로 머리로 좀 어려웠네 이해 못했네가 아니라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고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만 그게 명확히 자기 스스로 알게 된 거라고 해요. 그렇게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계속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의 생각도 발전하게 되고 생각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부하실 때 생각을 계속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해 가면서 정리하자. 되셨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런 얘기 할걸요? 국어 실력이 선생님 언제 가장 많이 늘었어요? 라고 하면 수업 준비할 때, 또 해설지 쓸 때. 왜? 구체적인 말로 표현해야 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내가 써야 되잖아요. 저도 쓰다 보니까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셔야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조금 도움 되셨다면 구체적으로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나 내용을 질문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도 확인하는 대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